3주차 1교시 그 3장 기계공작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공작법 3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각각 개별로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너무 나오는 게 많다. 원 공정이 이렇게 이제 수없이 많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반대로 우리가 전체 뭐뭐뭐가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그 세부적인 공정을 공부하게 되면은 대략 이런 거구나, 별거 없구나, 몇 개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실제 느낌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갖다가 정리를 해놨죠. 그죠? 3회 1회에서 3회 6장까지. 자, 3회 1 첫 장 보시면은 용접편입니다. 용접이라는 게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융접, 압접, 납땜. 융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아는 그 용접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스 용접, 아크 용접, 뭐 기타. 뭐 가스 용접이라는 거는 이제 아세틸렌 가스 얘기하는 건데 뭐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키죠. 그죠? 냄새 나는 거. 그거고 이제 아크 용접은 뭐 일종의 이제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 스파클 아크라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 뭐 기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앞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자동차 조립 공략을 나오죠. 로봇들이 왔다 갔다 회전하면서 차체에다가 이제 뭐 갖다 대면 칙 하고 튀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약간 눌러줘야 돼요. 앞접. 그래서 이제 전기장 용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납땜도 용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연납이냐 이제 격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주안점은 융접과 이제 앞접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알게 되면은 뭐 유튜브에 뭐 자동차 생산 조립 뭐 영상 이런 거 봐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그 다음에 3의 주조라는 게 있습니다. 주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석고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고온에 녹지 않는 어떤 세라믹 재료, 가루, 뭐 모래 이런 걸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쇠를 이제 부어 넣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형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금속이 이제 굳게 되면은 목형 제거하고 알맹이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뭐 제일 간단한 거로는 뭐 이제 우리 붕어빵 있죠. 그죠? 붕어빵 이렇게 이제 쭉 부어놓고 뚜껑 덮어 뭐 뒤집어서 가열해서 이 빵이 되면은 이제 꺼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이제 주조라는 게. 그래서 이 주조를 하려게 되면 이제 목형을 제작해야 되고, 목형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물용 모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물사라고 하죠. 뭐 그런 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용접, 그 다음에 주조, 그 다음에 이제 소성 가공. 소성이라는 거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그죠? 가소성. 뭐 힘을 가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 같은 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류의 어떤 이제 기술이 있는데, 소성 가공, 어떤 재결정에 의한 방법, 또는 냉간 가공, 뭐 열간 가공, 뭐 기타도 소성 가공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쓰는 이제 공업용 제품들 중에 뭐 소성 가공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삭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커터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삭 가공, 뭐 절삭 속도라든가, 뭐 어떤 공구의 회전 RPM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입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개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절삭 가공 이 공작기계에 해당하는 선반, 또는 이제 급속 기환, 이거 아마 쉐이퍼라고 하죠. 쉐이퍼. 아마 읽어보면 세이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밀링 머신, 연삭기, 뭐 정밀 입자 가공기, 뭐 드릴링, 호빙, 깎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이거 공부하면서 영상 한 번 정도 보면은 다 아마 일일이 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 가공이 있는데 이제 액체 호닝, 그 다음에 이제 방전 가공, 숏 피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가공실에 가면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측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도면대로 이제 제작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 뭐 조금 복잡한 게 이제 마이크로메터. 마이크로메터는 우리 이제 뭐 기능사 기관 정비 문제 같은데도 뭐 특정 그 부품 그 픽업해서 이제 측정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인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뭐 수준기, 뭐 이런 측정기들이 있는데, 이 가공 후에 반드시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용접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용접 공정의 특징. 우리 그 엔진 같으면 이제 분해 조립 많이 하잖아요. 체계를 많이 하는데 이 조선소 같은 데 가면은 뭐 거의 다 용접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음매라든가 이제 기밀 유지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접해서 쭉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잠수함이나 배 만드는데 그 용접 부위 물 새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어주는데 기밀이 유지가 됩니다. 방수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뭐 다른 종류도 용접도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가공, 이 구멍 뚫고 뭐 그 다음에 나사 볼트 이거 체결하고 하려면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제 붙여버리면은 뭐 그거 이제 블록 단위로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이 시간 단축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빨라요. 구멍 뚫고 가공 와서 갖고 와서 뭐 또 조립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거기서 그냥 용접으로 그냥 긁어버리면은 한 방에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두께의 판재 작업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얇은 판 뭐 용접해서 붙이는 건 가능한데 우리 뭐 이 두꺼운 이거 있잖아요. 뭐 이 강목 같은 뭐 이런 그 이 그 철봉 뭐 이런 것들도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엔진에서 보면 체결 장치가 많죠. 브라켓이 있고 그죠? 볼트 있고 그 다음에 와셔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꽤 무거운 편인데 용접 비드를 치게 되면은 중량이 줄어들죠. 뭐 나름대로 그 조선소에서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뭐 배라는 게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곡선 모양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납작한 판재들 그 적정 각도로 다 이렇게 땜빵땜빵해서 이제 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 가면은 이제 그 아예 뭐 용접 로봇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세팅해 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용접해서 뭐 용접 구조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용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 잔류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열적으로 뜨겁잖아요, 그죠? 해서 이게 이제 식게 되는데 그 용접 부위에 그 잔류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용접 잘못하면은 뭐 휜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뭐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균열이 문제가 되겠죠. 금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용접도 상당히 이제 이 그 고난도 기술인 게 이거 용접을 잘못하면은 이제 워낙 뜨겁기 때문에 주위 재질이 그 물성이 변해버려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용접법 분류해서 표로 되어 있죠. 우리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융접, 이거는 그냥 녹여서 이제 붙인다. 비가압성이죠. 힘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압접, 이건 가압 융접, 아래 위 딱 그 좀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납땜, 뭐 이렇게 있는데 납땜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융접은 그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이죠, 그죠? 가스 용접, 비가압형. 이게 저기
용접봉이 멀리 있잖아요. 물체에서 불꽃이 쫙 나와서 도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접봉과 작업물과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그, 그 피복이 있어요. 그 저기 용접재 같은 걸 갖다 대 가지고 우리 납땜할 때처럼 대 가지고 그걸 이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압력을 줄 필요 없죠. 그죠? 불꽃이 와서 이제 뜨겁게 달구어서 녹이는 거죠. 이제 비갑 용접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왼쪽 사진입니다. 그게 장갑 낀 흰손 보이죠. 그죠? 그 옆에 이제 뾰족한 그 총알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까만색으로 아래 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그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 아래 위에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하고 밑에서 이제 받치면은 그죠?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죠? 해가지고 용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전기 용접이니까 그 접촉 불량이 생기면은 그 스파크가 튑니다. 그게 전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그 테들이 로봇 팔들이 그 스포 용접이라고 하는데 포인트 찍으면서 그 스파크 팍팍 튀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고상 용접 해가지고 어떤 마찰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초음파도 이거 에너지가 세면은 이제 어떤 이제 두 개의 물체를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가스 용접이나 아크 용접이나 테르밋 용접, 그 다음에 이 스포트 용접, 뭐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이제 공부하면서 영상을 한 번씩 꼭 찾아서 보면은 아주 그 좋은 공부가 됩니다. 참고로 예전에 그 내가 뭐 대학 다닐 때야 실제 어디 견학 가서 봐야 되는데 그때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죠? 80년대 90년대.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가 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하는데 아주 그 기계공제법 공부하는 데는 최고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스 용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가스 용접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산소 아세틸렌 용접, 산소 수소 용접, 공기 아세틸렌 용접. 뭐 옆에 통들 뭐 한두 개씩 갖다 놔야 됩니다. 산소 아세틸렌 그죠? 통 두 개가 있어야 되네. 공기 아세틸렌도 마찬가지고. 산소 수소 용접은 요건 뭐 나도 잘 모르겠네. 그 밑에 보면은 그 유튜브 영상 뽑아놓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검색어가 아세틸렌 용접 불꽃 조절. 이게 아세틸렌 그 용접에서는 이제 불꽃 조절이 그 하나의 그 요구되는 예술이에요. 그 밑에 이제 가스 절단. 여기 가스 절단은 원래 이제 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 저기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그 금고 트는 거 있죠. 은행 금고 보면은 이제 금고 이제 금속이잖아요. 그죠? 불꽃으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 그려가지고 딱 떼어내는 그게 이제 가스 절단법이에요. 이제 영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산소 아세틸렌 용접. 이게 불꽃이 무려 3000도네요. 그죠? 3000도. 우리 그 자동차 정비에서 그 엔진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연소가 일어났는데 그 화염이 스파크플러그부터 동심원으로 쭉 퍼져나가서 피스토린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그때의 그 화학 반응에서 낙스 같은 게 많이 생성이 되죠. 이 온도가 높으면은 그게 한 2500도 정도예요. 뭐 플라즈마라고 그러는데 2500도. 그 자동차에서 뭐 냉각을 하면은 일단 금속이 녹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금속을 이제 녹여야 되죠. 그러니까 한 3000도 정도 고온에 이제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아세틸렌이 뭔가 그런 문제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CaC2라는 게 있어요. 이 탄화칼슘이라고 하네요. 명칭이 탄화칼슘. 탄소가 두 개 있고 칼슘이 하나 이제 붙어 있는 탄화칼슘. 요거를
카바이드라고 그러죠. 그죠? 카바이드. 그 냄새 나는 뭐 이상한 물질 그건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물 속에 이제 담궈 놓습니다. 이거 요새도 그 아세틸렌 가지고 이제 불 켜는 게 요새 그 아파트 야시장에 뭐 있나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아마 그 가격이 굉장히 아마 저렴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다가 요거를 이제 가루를 넣으면은 보글보글 하면서 이제 어떤 가스가 올라오겠죠. 그죠? 거기에서 C2H2 이거는 이제 탄화수소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아세틸렌 가스네요. 그 이상한 냄새 난다는 그 아세틸렌 가스. 그러고 이제 그 반응에 의해서 CaOH2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네요. 소석회. 그래서 이거 아마 깔아질 거예요. 이제 아세틸렌 가스가 보글보글 올라오고 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깔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꽃의 어떤 종류를 이제 조절해야 됩니다. 이 환원 불꽃 또는 이제 중성 불꽃 또는 산화 불꽃.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세틸렌 가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저거를 조절하잖아요. 이제 이 산소 양을 뭐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정량 줘야 되는데 그죠? 제가 보면 이제 산소가 산화 불꽃, 산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그렇다고 너무 적게 주면은 그 환원 불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안 되죠. 그 산화 불꽃이나 환원 불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반응을 더 하는 거예요. 이제 환원 반응을 하든 산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 불꽃 다 해야 됩니다. 즉 아세틸린하고 이 산소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불꽃 조절이죠. 이제 그 아마 색깔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용접 불꽃 조정이라는 이런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제 또는 이제 플럭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납땜할 때도 그렇고 뭐 찍어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용접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산화물질 이런 거 이제 그 클린하는 거죠.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소다라든가 붕사가 아니고 붕산입니다. 붕산. 그 다음에 염화, 리튬. 이 리튬 들어가는 물질은 이제 비싼데, 그러니까 탄산소다나 이제 붕산 뭐 이런 거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절단법. 이건 이제 뭐 종합 예술입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게 한참 봐야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뭐 5cm 되는 뭐 이런 금속 두꺼운 판자가 뚝 떨어져요. 그냥 그 삼겹살 잘라지듯이. 그 영화에서 이제 금고 절단 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절단 어디서 많이 쓰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재작년에 우리 김민정 교수랑 그 저기 우리 이제 재활용업 협회 여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폐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차들 갖다 놓고 부품 뜯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뭐 하러 갔냐면은 이제 그 아이오닉 4 지금 아마 5 나온다고 하던데 그 4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리튬 배터리 팩을 그 이제 그 이 풀어서 끓는 그 시연을 이제 보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아이오닉 4라는 그 전기차의 그 리튬 배터리가 의자 밑에 있거든요. 뒤에 트렁크 걸쳐 있는데 요거를 내리려면은 뒷바퀴를 먼저 끌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탈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연히 그 이 뒷바퀴 내리는 정비가 아마 이제 공인물에서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하네.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팩 뭐 수리 다 했으면은 다시 이제 그 조립하고 뒷바퀴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폐차장 가면은 저기 거기는 이제 분해 조립하는 정비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바로 이 가스 절단기 들고 와서 그 차체 축이 있죠. 그죠? 축을 그냥 가스 절단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분해까지는 하는데 저녁 때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정비하는 분들이 있어야
바퀴하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폐차장에서 뭐 이렇게 우리 정비하듯이 이제 분해 조립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웬만하면 가스열단에서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부품들만 조금만 이제 그 분해 조립을 하는 뭐 그런 곳이라는 거를 그때서 알았죠. 예. 그 많이 쓰입니다, 이게.